투자토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냥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하니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먼저 얘기해 줄 거는 이제 전화 상담. 네. 전화 상담 요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전화 상담이 매우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실력이 될수록 실력이 쌓이면 쌓이실수록 전화 상담으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진짜. 네. 전화 상담으로. 뭐 손님을 만나가지고 그때서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전화 상담은 잘만 하시면 거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요령은 첫 번째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초보시다. 전화 상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부르셔야 돼요. 일단은 불러놓고 결론을 내야지 내가 전화로 뭔가 해보겠다. 그 옆에 전화하실 거예요. 손님이랑 옆부동산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실력이 쌓였어요. 한 2, 3년 정도. 물건 파악도 다 되고 계약도 많이 해보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러면 전화를 짧게 하시면 안 돼요. 전화는 무조건 길게. 진짜로. 네. 왜냐면은 이게 전화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물어볼 게 정해져 있어요. 딱 전화를 하면은. 네. 입주 날짜요. 어떤 거 찾으세요?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끝이에요. 언제 오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하나 통화하는 데마다 계속 가지를 쳐요. 예를 들면은 뭐 입주 날짜가 언제세요? 그럼 손님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 드렸던 거 있죠? 언제니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아 그러세요? 그럼 만기가 언제세요? 만기 되신 거세요? 주인한테 얘기하셨어요? 거기 금액은 얼마에 들어가 계세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를 치게 돼 있어요. 실력이 쌓이시면. 그러면 어느 순간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 손님이 저한테 당구하러 전화하긴 했는데 예, 신뢰가 쌓여서 이미 둘이 사적인 통화를 막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사실은 이사하는 게 뭐 남자친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실은 잠깐만 살 건데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길어지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왠지 그쪽에 자꾸 친밀감이 생겨요. 대부분. 네. 근데 그것도 상대방이 나한테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가 먹히는 거지. 전혀 타당하지 않아. 나는 귀찮아 그냥. 내가 원하는 방만 어디 있는지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도 풀어가려면은 본인이 얼만큼 노하우라든가 실력이 준비가 되셔야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무조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전화 짧게 하고 약속을 잡으라는 얘기가 통화를 길게 하시면은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을 잘못 불렀다가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면은 얼마짜리가 있는데 사진은 제가 좀 가짜 사진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그냥 불러버렸어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건 손님이 와서 난리쳐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말을 어설프게 해놓으면 그 집 괜찮아요, 이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님 입장에서는 그 집이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다 잘라버리고 손님이 매물번호 몇 번인데 그거 있어요? 그러면은 아 있어요. 언제 오세요? 언제 갈게요? 그러면 아 그럼 그때 오세요.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손님이 와서 만약에 딴지 걸면은 아 그거 원래 일요일에 이렇게 쓰는 건데 손님이 물어보셨으면 제가 얘기해드렸을 건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오신다고 그렇게 돌려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기를 어설프게 해놓으시면은 괜히 와가지고 손님한테 진상 손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얘기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시고 일단 만나셔라. 네. 그리고 만나서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실패도 해봐야지 그게 실력이 쌓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꾸 재미를 붙이세요. 내가 이번엔 조금 더 통화해봐야지. 이번엔 조금 더 통화해볼까? 네. 손님 반응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늘어나시는 거예요. 시간대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컨셉은 통화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게 제가 꼭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건데 꼭 기본적으로 물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전화할 때. 근데 이게 일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통화하다 보면은 쭈루루루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이제 일을 막 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떠올라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전화 끊고 나서 아 맞다 이거 안 물어봤다 또 전화해야 돼. 네. 그럼 손님은 일단은 또 전화하는 순간 그 부동산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요. 네, 또 전화하는 순간 또 하기가 싫어져요. 신뢰가 깨져요 이미. 네.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통화할 때 한 번에 다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 물어봐야 되는 것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리긴 했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입주일하고 그다음에 만기 날짜 그리고 보증금 반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전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임대의 경우고요. 이제 매매 같은 경우 매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그걸 물어보셔야겠죠. 실거주인지 투자 목적이신지 물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데 투자를 해서 결과를 얻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물어보셔야 되고 현재 혹시 어디를 투자하고 계신지 그런 거 정도는 물어봐 줘야지 제가 그 타겟을 맞춰서 물건을 찾아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실거주 같은 경우도 단순히 실거주가 아니라 이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멘트 중에 하나가 실거주 하더라도 혹시 본인 소유의 다른 집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 소유의 다른 집이 없다고 하면은 비과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멘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기본이에요, 이거 진짜. 매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소한은 그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다 기억이 안 나신다 이게. 그러면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건데 이거를 포스트잇에 쓰셔가지고 컴퓨터에 붙여놓으세요. 전화 올 때마다 그걸 보세요.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요즘에 뭐 케이스에서 이렇게 지갑식 쓰시잖아요. 그럼 반대편 케이스에 하나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볼 때마다 그걸 통화할 때마다 그걸 보시면서 통화를 하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시고요. 그리고 손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끊잖아요. 끊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제 이제 핸드폰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처 저장하시면서 거기다가 메모를 쭉 쓰실 수 있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시면은 이제 노트를 하나 항상 손노트 같은 거 작은 거나 준비하셔가지고 통화 끝나자마자 바로 적어놓으세요. 그거 제가 볼 때는 하루가 아니고요. 반나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손님 저장하는 거는 필수. 그리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전화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을 때 알아보면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때 어떤 거 찾으셨을 분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손님이 지금 전화 왔는데 저한테 뭐 이번 주 오기로 했는데 이번 주 안 오고 연락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6개월 있다 1년 있다 전화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몰라요. 그때 한 사람이지. 근데 전화가 오면은 제가 아는 척을 하겠죠. 그때 어떻게 집 잘 구하셨어요? 그때 상담 제가 한참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미 거기서 일단은 그 사람하고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화 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전화 멘트는 왜냐면은 남자랑 틀리고 또 여자랑 틀리고 또 손님마다 다 틀리거든요. 전화 멘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화 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만약에 소공으로 일을 하시던 개공으로 일을 하시던 사무실에 혼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면은요. 뭐 다른 직원이 있던 사장님이 계시던 간에 다른 사람이 통화할 때 항상 얘기를 들으세요. 항상 얘기를. 그러면은 저 사람이 통화할 때 어떤 손님 통화했는데 이렇게 통화하는구나. 듣다 보면 나한테 딱 꽂히는 멘트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내가 해주면 참 좋겠다 손님한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메모하는 습관 들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트에 적어 놓으시고 꼭 써먹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만의 상담이 만들어져요. 멘트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를 제가 꼭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핸드폰은 필수세요. 핸드폰은 절대 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셔야 되고 네. 소리를 항상 들리게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핸드폰 때문에 직원들을 혼낸 적이 엄청 많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일할 때는 핸드폰을 박살낸 적도 있어요. 네. 화장실 갈 때 놓고 갔다고. 네. 왜냐면은 핸드폰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경쟁이 더 치열하고 예전도 치열했고요. 손님 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저희한테만 한 군데만 전화하지 않아요. 제가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저 욕 안 해요. 그동안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전화 한 통화에 대한 소중함을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느끼시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으시면서 전화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요. 잘못된 마음가짐이세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핸드폰을 아예 따로 만드시던가 업무용으로 하시더라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진짜 소중하게 전화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도록 그건 아주 기본이긴 한데 그걸 안 지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나갈 때 놓고 간다든가 사무실 하면 화장실 갈 때 약간 놓고 가야지. 그리고 손님 아침에 출근할 때 약간 놓고 오고 그거 되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꼭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지켜주실 수 있을 거를 제가 바라고 그리고 이제 사이트 중에서 한방이랑 엣지나 이제 기타 사이트들 보시면은 뭘 할 수 있냐면 KT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되게 좋은 게 KT는 아니구나. KT는 아니고 한방이랑 엣지 같은 경우는 엣지는 아니면 부동산 날개라든가 기타 이제 부동산 공동거래망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실 건데 공짜인 데도 있고 가입비가 얼마 안 한 데도 있고요. 가입하시면은 거기다가 손님 전화가 오면 저장해 놓는 게 있어요. 네, 메모를. 그러면 그 손님이 다음에 또 전화 오잖아요. 사무실 전화로.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컴퓨터에 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 활용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전화가 주인분이 물건을 저한테 내놨어요. 근데 그 집이 102동 401호다. 그렇게 제가 딱 메모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번호를 또 사무실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딱 떠요. 102동 401호 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활용하시면 제가 통화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알아두시면 일반 전화로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KT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KT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좀 쓰는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손님이 사무실 전화를 했을 때 이제 하고 나서 통화 끝났어요. 통화 끝나면은 손님한테 자동적으로 사무실 안내 문자가 가요. 멘트 문자가. 네, 그게 좀 비싸요. 몇만 원 하는데 그게 한번 문자가 가요. 핸드폰으로 하든 뭘로 하든 사무실 일반 전화로 오면. 네. 약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 PR을 할 수 있겠죠. 뭐 사무실 이름이랑 아니면 뭐 사무실 성명이랑 위치라든가. 네. 그럼 자동으로 문자로 가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사무실 전화로 손님이 전화했을 때 컬러링. 네, 사무실 안내 멘트가 나게 컬러링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성우가 얘기해 주거든요. 성우가 발음을 해주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문자를 몇 글자 딱 알려줘요. 그럼 그거를 해주면은 이제 검토해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소한 거긴 한데 해놓으시면은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몰라서 못하세요. 관심도 없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악착같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거 꼭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단지에 입주하실 때 신축 단지 입주하실 때 전화번호를 따야 되잖아요. 사무실 쓸번호를 따야 될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일반 단지 같은 경우는 국번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일반 번호가 860에 8666이라 그러면은 앞에 860번은 이 단지는 무조건 860번을 써야 돼. 뒷번호만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번호를 짜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 만약에 계약하겠다 단지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번호 따셔야 돼요. 신축 단지 들어가시면은 번호 제일 빨리 따는 데는 부동산이에요. 좋은 번호 따시려면 나중에 인테리어 다 하고 그때 가서 번호 딸까요? 가시는 좋은 번호 없어요 이제. 계약했다 그러면은 거기 관리 사무실 가서 번호 물어보면은 대부분 안에 전화국이 있어요. 그런 단지 큰 단지는 특히 신축 입주한 단지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꼭 가서 번호 먼저 따시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신축은 그런데 기존 단지를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번호는 누군가 다 쓰던 거잖아요. 그럴 때 번호가 아무리 좋아도 쓰시면 안 되는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로 가실 때 이 번호 좋으니까 쓸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번호 전에 누가 썼는지 물어봐야 돼요. 어떤 업체가 쓰셨는지. 예. 그게 만약에 전혀 이상한 업체라든가 쓰잘데기 전화가 많이 오는 업체가 썼다. 그럼 그 번호 제가 그대로 쓰잖아요. 그 하루 종일 전화가 받다가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팁이 기존의 업체를 들어가실 경우는 내가 쓰려고 하는 번호가 전에 어떤 번호였는지 아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전에 쓴 적이 없다. 한 1, 2년 동안 쓴 번호가 없다. 그럼 그게 최고죠.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알아두시면은 참 그러니까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예, 그러고 이게 개업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예, 개업하시기 전에 이런 정도 준비는 제가 볼 때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고요. 이 정도는 그냥 무조건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되는데 개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자세가 좀 안 됐다. 예.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아마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니까 아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하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사무실 위치랑 이제 뭐 물건공약을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 물건공약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주제가 애매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이게 너무 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터디 파트를 정한 것 중에서 아마 오늘 대부분 안 가져오셨을 건데 밴드에는 다 올라가 있고요. 아마 이렇게 파트 1, 2, 3, 4에서 제가 밴드에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고공약 같은 경우는 제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깊은 얘기 같은 경우는 여기 파트 2번에 가시면 추후에 얼마 안 다다음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다음 정도 될 것 같은데 물건별 장단점이랑 뭐 상담 포인트랑 그때 아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개괄적인 것만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사무실 위치를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본인이 뭘 하실지 정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할지. 내가 상가를 할지 신축 입주 장사를 할지 공장을 할지 토지를 할지 오피스텔 할지 원룸 할지 이건 지금 개공에 관한 얘기세요. 소공이 아니고 그거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근데 위치 먼저 잡고 대충 여기 좋아 보이니까 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개업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가 되신 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준비가 되신 분은. 준비를 하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지 시험잘 보는 거지.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제가 이제 스터디 계속 하면서 쭉 이제 틈틈이 얘기가 될 건데 준비라는 게 대단히 어려운 준비가 아니에요. 뭐 다들 힘들게 공부하셔가지고 잘 따시지만은 제가 볼 때 그 공부하시는 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하시면 돼요. 정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100분의 1을 안 한다는 게 재밌지 않으세요? 정말 재밌는 거는. 100분의 1만 하면 다 성공할 건데 왜 100분의 1을 안 하시는지. 물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알고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고 못 하시는 분이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준비는 꼭 하시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건 전혀 없다라는 거 얘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전화 멘트라든가 그것도 계속 연장선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사무실 위치 같은 경우도 물건을 내가 먼저 한다는 것도 준비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 한다 그 동네를 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실은 소공으로 가서 좀 물건을 최대한 파악하고 하시겠지만 내가 처음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사무실을 계약을 하고 뭐 짧으면은 한 달 전후의 시간이 있잖아요. 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특상경 아닌 경우는 그러면은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집에 계시면 안 되고 집에 계실 때는 밤에 아까 제가 얘기한 전화 멘트라든가 뭐 아까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뭐 이것저것 가입해야 되는 거 그런 거 계획하시면 되고요. 낮에 시간 되시면 그 동네 가서 물건 파악하셔야죠. 임대인들 번호 따고 물건 파악하고 그 명함은 제일 빨리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뿌리고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저 나중에 오픈할 건데 나중에 잘 부탁드릴게요. 명함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업식 나가서 떡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개업 딱 하고 나서 떡 들어가는 게 더 반겨줄까요? 네,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라도 명함을 먼저 파가지고, 네. 명함에는 어차피 계속 등록번호 안 써도 되거든요. 네,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호 정했고, 상호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네, 상호 정했고, 위치 계약 혜택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리고 사무 전화 제가 아까 빠있다라 그랬죠? 네, 번 땄을 거고, 그 명함 바로 파가지고 뿌리고 다니야죠. 네, 그 작업을 충분히 해놓으셔야죠. 왜냐면은 창업하고 나시면은요, 나서 하시려면은 할 일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준비라고 해도 이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창업을 하면 또 다 해놓으면 또 보여요 이게. 그럼 물건 장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계약을 하고? 네. 그러니까 창업하는 순간 나는 오늘부터 계약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를 하셔야지. 그러면 그게 안 돼 있으면 개업하지 말아야죠. 그날. 월세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우선이 본인이 공략할 만한 물건을 정하시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물건이 정해지시면은 그 다음에 정하는 게 지역이시거든요. 지역은 넓게 잡으세요. 네, 지역은 넓게. 왜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차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다. 예. 강서구라고 해서 강서구만 하겠다. 안 돼요. 예. 요즘에 강서구 손님들이 오시면 강서구가 뭔지 보지 않아요. 강서구도 보고 양천구도 보고 구로구도 보고 다 봐요. 사람들이. 예.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강남이다. 강남도 가볼까? 강남도 보고 그렇다고 뭐 강서 강남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타겟은 제가 볼 때는 팁을 드리면은 2개구는 포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개구까지 잡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좋은 이제 최상은 이제 제일 안 됐을 때가 2개구고요. 제일 좋을 때는 한 3개구 정도까지는 커버하는 게 좋으세요. 지역을. 그리고 그 지역에 정해지시면은 그 지역에서 사무실을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역을 강석으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 찾으러 가도요. 너무 사무실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구를 2개를 잡았다.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할 거야 지금. 네. 그럼 일단 좋은 거는 내가 사무실 구하는 것도 범위가 넓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물론 내가 물건 작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은 내가 더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좋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역을 항상 2개구 이상 잡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뭐 물건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을 잡으시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역을 잡으실 때 굳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는 본인이 살고 계신 데서 가까우시면 좋아요. 참고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기한이면은 참고에 가까우신 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그 지역을 내가 많이 알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하나는 손님들이 솔직히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네. 갑자기 막 일요일에 전화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녁 때 뭐 8시에 갑자기 손님이 오는데 그 사람 진짜 할 것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소공일 때는 모르겠지만 개공이면 사장인데 써야죠. 그렇죠? 직원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더 돈 버니까. 네. 근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집이 가까우시면은 기동성이 좋고요.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네,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얘기고, 그리고 뭐 추가로 하시는 거는 내 집이 현재는 아니지만 예전에 오래 살았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소공이실 경우인데, 소공일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이건 누누이 얘기 들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강서구에서 소공을 하는데 나 개업은 강남에 살 거야. 네. 이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네. 절대로 본인이 소공이든 개공이든 일할 지역은 계속 가시는 거예요. 네. 내가 왜 거기서 2, 3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소공을 하면서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왜 딴 데로 가야 돼? 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뭐 그 동네에 뭐 해원제가 있고 뭐가 있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그건 제가 볼 때 핑계밖에 안 되고요. 그거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공 2, 3년 했으면은
그러고 나서 본인이 만약에 개업할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면은요, 그런 본인 없어도 다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제가 그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 3년 됐는데 내가 개공할 엄두도 안 나, 또 그런 분은 못 하세요, 개공. 그런 분은 성공하시다가 내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카르텔이고 뭐 회원제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회원제 들건 안 들건 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수입을 내고 내가 유지할 건지 계산이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고민되죠. 근데 그때 가시면 고민 안 돼요. 하나도.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고민해도 충분하시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거는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거 준비하시라는 거랑 그거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 소금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사무실 위치를 잡으실 때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필히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손님이 올 수 있기가 편한 자리를. 그리고 사무실을 뭐 안쪽에 잡을 수 있긴 한데요. 이 차로가 편도 1차 이상 되셔야 돼요. 편도 1차도 안 된다고 하면 손님이 급하게 차를 세우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급하게 차를 세우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도로 공간 확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뭐 주차 시설까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일단 급한 대로 사무실 앞에 세워놓을 수 있을 정도. 다른 차에 방해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괜히 사람만 다니는 안쪽에 하신다. 그거 절대 사람 손님 많아요. 절대로. 주차장에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보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기본이긴 하지만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사무실 외관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유리가 많으실수록 좋아요. 막혀있는 쪽보다는. 그리고 사무실이 만약에 사각형이라고 치더라도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긴 쪽이 유리가 많은 쪽이 좋고, 일단 사무실이 많이 오픈되어 있고요. 밖에서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유리가 많다라는 거는 내 물건을 밖에다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유리가 많은 쪽을 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밖에다가 간판하는 거, 광고 물건 올리는 게 불법이긴 한데 지금 규제가 거의 유야무야해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뭐 활용하실 만 하고요.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쭈르륵 있어요. 쭈르륵 있는데 다른 데 다 올렸으니까 나는 좀 올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야죠. 다른 데랑 차별화된 광고를 내야죠. 다른 데가 A4를 붙였다고 하면 A3를 붙여야지. 진짜로요. A3를 붙이면 사진도 더 크게 나오고, 글씨도 크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리고 다른 데는 A4로 했는데 대부분 가면 사진은 그냥 글씨만 쭈르륵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바에는 사진 다 찍어가지고 실사진으로만 다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차라리 옆에서 해준다고 하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튀게 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1층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은요 손님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 상담할 때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상담 안 해요. 밖에 보고 왔잖아요. 나가서 그거 보고 상담해요. 저 이거 봤는데요. 다른 부동산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너무 많이 식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하게 되면은 성의 없이 한번 묻혀놓고 두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체인지 계속 해주고. 그리고 신뢰랑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광고는 당장 오늘 올렸다고 오늘 전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잘해놨다고 해서 오늘 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광고는 절대 못해요. 광고는 내가 꾸준함과 시간과 노력을 주셔야 돼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만 하시면 내 사무실이니까 내가 신경 쓰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경쟁이 치열한 뭐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요지를 간다면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네온 간판 같은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LED 간판. LED 간판도 요즘은 잘 나왔어요. 요즘에 그냥 위에다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금액도 저렴하고 그냥 입간판인데 LED가 돼요. A3로 입간판인데. 가게 유명 레스토랑 가면은 식당 안에 가면 메뉴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광고판을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지 같은 데 가시면은 그런 데는 그런 거라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본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하나 얘기 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권리가 있는 사무실하고 권리가 없는 사무실, 둘 다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권리가 있으면은 있는 대로 걱정이 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걱정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없어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하시면 돼요. 권리가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없든 바닥이든 쓰러져 가는 집이든 내가 이 자리가 나한테 맞는 자리에 생각이 드시면은 하시면 돼요. 가게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게 자리를 너무 고민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본인이 만약에 한 3년, 2, 3년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게 자리가 제가 안 보려고 해도 제가 다 보여요. 아, 여기는 되는 자리, 여기는 안 되는 자리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개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리를 자꾸 고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 사람 판단은 신뢰가 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하세요. 하고 싶은 자리에다가.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하되 제일 중요한 건 준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준비. 준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 준비해 있으면은 아무리 구석진 데 가서 제가 지금 앞에서까지 얘기 드렸던 거 하나도 안 해도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돈 안 까먹고. 진짜 헛된 얘기고. 그러니까 자리는 어차피 내가 처음 하는 거는 내 마음에 드는 자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던 2, 3년을 지나고 나면은 더 좋은 자리는 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10년 만에 하실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준비를 얘기하는 거는 처음 개공을 해서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 기간을 없애자는 얘기죠. 시행착오를 저는 제게 들은 얘기들 중에서 제일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개업하면은 뭐 한 6개월이나 1년은 까먹을 수도 있어. 뭐 오래된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저는 제 개인 심정은 그게 말인지 맞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별로 안 돼요. 아니 제가 오픈해가지고 6개월 1년 까먹을 거면은 6개월 1년 있다가 준비해서 오픈하지 왜 지금 오픈해가지고 6개월 1년을 까먹어 내가. 그거 바보 같지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이제부터 준비만 하시면 되니까 준비만 꾸준히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업하시고 나서 실수는 최소한은 잡으시라는 거. 그래야지만 내가 손해를 덜 보고 오래 버틸 수 있고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꼭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무실 위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